저 여자는 그냥 수감자가 아니었다. 아들 대신 감옥에 들어온 어머니,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마주친 한 여자. 그 순간 모든 폭력이 멈췄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수감동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만 낮게 울리고 김윤정은 처음으로 수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윤정은 그 손을 꾹 쥐어 가슴 앞에 모읍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곳에 발을 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의 얼굴이 떠오르자 윤정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괜찮아.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교도관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철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윤정은 배정받은 방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좁은 공간에 2층 침대 2개가 놓여 있고 창문은 손바닥만 합니다. 이미 3명의 여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윤정에게 쏠립니다. 새로 왔네. 누군가 툭 내뱉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윤정은 빈 침대 위에 지급받은 이불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만 표정을 애써 담담하게 유지합니다. 준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잠깐만 버텨달라고, 금방 끝날 거라고. 윤정은 그 말을 믿기로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서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보내온 합의서 초안입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서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준호는 안방에서 전화 통화 중입니다.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낮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합의금은 마련할 테니까. 서진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물을 한 잔 따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어머니 윤정이 구치소로 이송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진은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피해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왔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준호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서진은 이를 악물고 물컵을 내려놓습니다. 준호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옵니다. 서진이 돌아서서 준호를 마주합니다. 변호사는 뭐래요? 좀 더 기다려보재. 어머니 건강 상태로 참작받을 수 있을 거래. 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왠지 말과 표정이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지금 의심을 키울 여유가 없습니다. 접견은 언제 가실 거예요? 내일 오전에 갈게. 준호가 대답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가 교도소 접견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정이 걸어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습니다. 준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수화기를 듭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버틸만해. 윤정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짙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변호사가 열심히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잘해주고 있는 거 알아. 윤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준호의 다음 말이 윤정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힙니다. 피해자 측이 요즘 좀 강경한데 어머니가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조금만 더? 윤정이 되묻습니다. 준호가 말을 흐립니다. 아, 그러니까 합의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윤정은 준호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지난번 접견에서는 일주일이면 합의가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합니다. 윤정의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 감정을 억누릅니다.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이 나를 속일 리가 없습니다. 알겠어. 기다릴게. 윤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호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금방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요. 접견 시간이 끝나고 윤정이 수감동으로 돌아갑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털어냅니다. 수감동 공용구역에서 윤정은 잠시 멈춰섭니다. 한쪽 구석에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입니다. 짧게 자른 머리, 군더더기 없는 자세. 다른 수감자들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윤정이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돌려 윤정과 눈이 마주칩니다. 차갑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입니다. 윤정은 왠지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자가 먼저 시선을 거둡니다. 윤정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깁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윤정이 같은 방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지우. 오래 있었어. 말 안 섞는 게 좋을 거야. 동기가 짧게 대답하고 돌아섭니다. 윤정은 다시 한번 한지우가 앉아있던 쪽을 돌아봅니다. 이미 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철망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준호는 울보였습니다. 무엇이든 무서워하고 밤마다 윤정의 손을 잡아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른이 되어 사고를 쳤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정은 아들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준호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다만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준호의 말이 자꾸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됐다가 안 됐다가 금방이라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래. 윤정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립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윤정이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합니다. 며칠 뒤 교도소 작업장에서 윤정은 묵묵히 일을 합니다. 단순한 포장 작업입니다. 손이 익숙해지면 생각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서진에게 미안합니다. 며느리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은 여기 갇혀 있으니까요.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직입니다. 그때 작업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한지우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 여자가 먼저 시선을 피하고 물러섭니다. 지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우의 움직임은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계산한 듯 정확합니다. 윤정은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 같기도 하고 호기심 같기도 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수감동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은 복도에서 다시 지우와 마주칩니다. 지우가 윤정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초범이죠? 지우가 묻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합니다. 네, 맞아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지우가 윤정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여기선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요. 지우가 그렇게 말하고 지나칩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서서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냉정한 시선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 말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충고였을까요? 윤정은 알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윤정은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들은 약속을 지켜줄까요? 불안이 조금씩 커지지만
윤정은 아직 믿으려 합니다.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은 교도소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점호를 받고 작업장에서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윤정은 나름의 규칙을 찾으려 애씁니다. 준호가 잘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그것만이 윤정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견 신청이 들어왔다는 교도관의 말에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준호가 아니라 서진이 온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지만 반갑습니다.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접견실에서 서진의 얼굴을 마주한 윤정은 깜짝 놀랍니다. 서진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고 볼이 홀쭉해졌습니다. 윤정이 수화기를 들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서진아, 많이 힘들었구나.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요, 어머니. 잠을 좀 못 잤어요. 서진이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윤정은 유리창 너머로 서진의 손을 보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꼭 쥐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윤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가 됐어? 윤정의 목소리에 기대가 담깁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게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처음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이요. 얼마나? 거의 2배예요. 그리고 서진이 말을 멈춥니다. 윤정이 재촉합니다. 그리고 뭐?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고.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윤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다니. 그 말은 곧 자신이 진짜 운전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윤정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정말 그런 걸까요? 서진이 윤정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그 시선에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서진이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 아직은 아닐 겁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준호가 알아서 할 거야. 서진의 입술이 굳어집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지만 서진은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접견이 끝나고 윤정은 수감동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피해자 측이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윤정은 이를 악물고 생각을 떨쳐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작업장에서 윤정은 평소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몇몇 수감자들이 자꾸 윤정 쪽을 쳐다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정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고개를 숙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화장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복도가 한적합니다. 윤정이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앞에서 3명의 여자가 길을 막습니다. 윤정은 걸음을 멈춥니다. 어디가? 가운데 선 여자가 묻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사납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화장실에 가려고요. 화장실? 거기 가기 전에 우리랑 얘기 좀 하지. 여자가 한 발 다가옵니다.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양옆의 여자들도 거리를 좁혀옵니다. 윤정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가운데 여자가 비웃습니다. 초범이라고 어디서 잘난 척해?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저는 잘난 척 한 적 없어요. 눈빛이 그래. 우리 깔보는 것 같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윤정은 그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변명은 소용없어 보입니다. 여자가 손을 뻗어 윤정의 어깨를 밀칩니다.
윤정이 벽에 등을 부딪힙니다. 어머니 나이에 여기 들어와서 고생이 많으시네. 좀 가르쳐 줄까? 여자가 손을 들어 올립니다. 윤정은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까지. 모두의 시선이 돌아갑니다. 한지우가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합니다. 가운데 여자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뭐야, 내가 왜 끼어들어? 지우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발소리조차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지우가 새 여자 앞에 섭니다. 물러서. 단 두 마디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가운데 여자가 잠시 망설입니다. 양옆의 여자들이 눈치를 봅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습니다. 시선이 상대의 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결국 가운데 여자가 혀를 찹니다. 재수 없어. 새 여자가 돌아서서 사라집니다. 윤정은 그제야 숨을 내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섭니다. 지우가 윤정을 돌아봅니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정말. 윤정이 더듬거리며 대답합니다. 지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돌아서려 합니다. 윤정이 급히 묻습니다. 저기, 왜 도와준 거예요? 지우가 걸음을 멈춥니다. 잠시 뒤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그냥요. 그리고 지우는 복도를 걸어 사라집니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걸립니다. 이 안에서 공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윤정의 마음을 묘하게 흔듭니다.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서진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다. 피해자 측이 돈을 더 요구한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정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윤정의 불안이 커집니다. 한편 서진은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합의금 액수,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 그리고 변호사가 전해준 이상한 정황들. 서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봅니다. 어디 갔다 와요? 일 때문에 좀. 준호가 짧게 대답하며 안방으로 향합니다. 서진이 일어나 준호를 따라갑니다. 피해자 측에서 돈을 더 달래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준호가 멈춥니다. 등을 보인 채 묻습니다. 뭔데?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정황이 안 맞는다고. 준호의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서며 웃습니다. 돈 더 뜯으려고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정말 그런 거 맞아요? 서진이 다그칩니다. 준호가 서진의 눈을 피합니다. 그럼 뭐가 어때서? 어머니가 그렇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근데 돈 출처가 궁금해요. 합의금이 원래 얼마였고 지금 얼마를 더 요구하는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서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서진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증거가 없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끄고 있어. 준호가 쏘아붙이며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서진은 닫힌 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쥡니다. 교도소 안에서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자신을 막아선 여자들, 그리고 나타나 상황을 끝낸 지우. 지우의 눈빛이 자꾸 생각납니다. 차갑지만 악의는 없는 눈.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요? 윤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한 말. 가해자가 따로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준호를 지켜야 합니다. 윤정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윤정은 알 수 없습니다. 서진은 잠을 설쳤습니다. 준호의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어젯밤 대화에서 보인 그 굳은 표정, 눈을 피하던 모습. 서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합의서, 변호사 연락 내용, 사고 당시 경찰 조서 사본. 서진은 하나하나 다시 읽어봅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협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입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너무 큽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켭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입니다. 서진이 알고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통화 기록을 엽니다. 사고 전후로 수상한 번호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서진은 심장이 쿵쿵 뜁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눈이 멈춥니다. 사고 이틀 전 메시지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것입니다. 돈 언제 보내? 급한 거 알잖아. 준호의 답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해결할 방법 있어. 엄마가 들어가면 끝나. 서진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가 들어가면 끝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진은 다음 메시지들을 더 확인합니다. 돈거래 내역, 누군가에게 빌린 돈, 그리고 사고 후의 메시지. 엄마가 자수했어. 이제 시간 벌 수 있어.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립니다. 준호가 계획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윤정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 한 것입니다. 서진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준호가 잠에서 깨어 몸을 뒤척입니다. 서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준호에게 따져야 할까요?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 윤정은 아침 점호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어제 일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그 여자들이 또 시비를 걸면 어쩌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윤정은 묵묵히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갑니다. 윤정은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지우입니다. 윤정은 놀라서 숟가락을 멈춥니다. 옆에 앉아도 되죠? 지우가 묻습니다. 윤정은 얼른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물론이죠. 둘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윤정은 가끔씩 지우를 훔쳐봅니다. 지우는 천천히 정확하게 숟가락을 움직입니다. 모든 동작이 군더더기 없습니다. 윤정은 궁금한 것이 많지만 먼저 물어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윤정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지우가 고개를 살짝 듭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도움 받았으니까 언젠가 갚을게요. 지우가 윤정을 바라봅니다. 눈빛에 감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우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밥을 먹습니다. 윤정은 지우의 말을 곱씹습니다. 대가를 원하지 않는다. 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윤정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입니다. 동시에 지우라는 사람이 더 궁금해집니다. 오후에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준호가 왔습니다. 윤정은 접견실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도 있습니다. 서진이 했던 말, 피해자 측의 의심,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접견실에서 준호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괜찮아. 너는? 저야 뭐 바쁘죠. 하백원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준호가 말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준호의 표정이 살짝 굳어집니다. 윤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해졌어요. 피해자 측이 더 요구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이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윤정은 준호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윤정의 마음 한쪽에서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이 나를 속일 리가 없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윤정은 그것을 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준호가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괜찮다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건강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거짓말입니다. 윤정은 알 수 있습니다. 33년을 키운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따지지 못합니다. 따지면 무엇이 나올지 무섭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믿을게. 접견이 끝나고 윤정은 수감동으로 돌아갑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준호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무슨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윤정은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준호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거실 조명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앉아 있어? 준호가 묻습니다. 서진이 일어섭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준호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합니다. 서진이 한 발 다가갑니다. 당신 휴대폰 봤어요. 준호의 동작이 멈춥니다. 서진은 계속 말합니다. 사고 전에 보낸 문자. 엄마가 들어가면 끝난다고 했죠?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어머니를 대신 보내려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엽니다. 그건 오해야. 그 문자는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 어떤 의미요? 서진이 소리를 높입니다. 준호가 움찔합니다. 돈이 급했어. 빚이 있었어. 어머니가 먼저 나서신 거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 마요. 서진이 외칩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그 안에 계신 거잖아요. 당신이 운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시간 벌려고 한 거잖아요. 준호가 입을 다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머니를 빼낼 방법 찾아요. 지금 당장. 못 찾으면 당신과 끝이에요. 준호가 서진을 바라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진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합니다. 어디가? 친정이요.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서진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준호는 거실에 홀로 서 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집니다. 교도소에서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거짓말을 하던 그 눈빛. 윤정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준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던지려 했던 것일까요? 윤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준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라고,
내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잠을 설칩니다. 준호의 거짓말을 마주한 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작업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졌습니다. 윤정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낍니다. 특히 한지우를 향한 시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이 지우를 유독 자주 부릅니다. 지우가 지나갈 때마다 다른 수감자들이 눈을 피합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윤정은 지우 옆자리에 배치됩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포장 작업을 합니다. 윤정은 가끔씩 지우를 훔쳐봅니다. 지우의 손놀림이 유난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마치 기계처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뭘 그렇게 봐요? 지우가 묻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이 빠르시길래. 습관이에요. 지우가 짧게 대답합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문득 지우의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입니다. 길고 가는 선이 여러 개 있습니다. 칼에 베인 것 같은 모양입니다. 윤정은 시선을 거둡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수감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윤정은 지우 앞에 3명의 남자 교도관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지우에게 뭔가 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교도관이 지우의 어깨를 밀칩니다. 지우가 살짝 뒤로 밀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안정적입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저렇게 버틸 수 없습니다. 지우의 몸이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끝나고 지우가 걸어옵니다. 윤정과 눈이 마주칩니다. 지우가 먼저 말합니다. 봤어요? 네, 조금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에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윤정은 지우의 얼굴을 살핍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정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윤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우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제가 눈에 거슬리나 봐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지우는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윤정도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집니다. 지우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왜 이런 곳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윤정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깁니다. 지우의 움직임이 자꾸 떠오릅니다. 교도관에게 밀렸을 때 보인 그 균형감, 손목의 흉터,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윤정은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것이 떠오릅니다.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몸에는 훈련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설마 지우가 그런 사람일까요? 윤정은 고개를 흔듭니다.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서진이 친정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여러 번 왔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윤정이 준호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서진아, 밥 먹어야지. 네, 엄마. 금방 나갈게요. 서진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진의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살피며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시댁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서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서진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나갑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준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윤정을 빼낼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옵니다. 준호입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도소에서는 지우를 향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시로 지우의 방을 검사합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지우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지우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어느 날 운동 시간에 윤정은 지우가 홀로 운동장 구석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우의 동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연하면서도 힘이 느껴집니다. 마치 무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정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갑니다. 운동 잘하시네요. 윤정이 말합니다. 지우가 동작을 멈추고 윤정을 바라봅니다. 그냥 몸 푸는 거예요. 예전에 뭐 하셨어요?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윤정이 넌지시 묻습니다. 지우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지우가 대답을 피합니다. 윤정은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생깁니다. 지우는 분명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같은 방 동기가 윤정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한지우 알지? 예전에 군대에서 뭔가 했대. 특수부대인가 뭔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소문은 다 돌아. 707이었다나? 707. 윤정은 그 말을 기억합니다. 707은 대한민국 특수임무부대의 번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최정예 요원들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우가 그런 곳 출신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훈련된 움직임, 차가운 눈빛,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윤정은 밤새 생각에 잠깁니다. 지우는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요? 단순한 친절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우가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요? 윤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바깥에서 준호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준호는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나 좀 도와줘. 급하게 돈이 필요해. 얼마나? 많이.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친구가 한숨을 쉽니다. 준호야, 나도 여유 없어. 미안해. 전화가 끊깁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서진은 친정에서 결심을 굳힙니다. 윤정을 빼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준호가 운전자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진은 변호사에게 연락합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어머니 건으로요. 무슨 일이시죠? 새로운 사실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서진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진은 윤정이 죄인이 된 이유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준호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윤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습니다. 지우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도움을 받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우는 대체 왜 자신 곁에 있는 걸까요? 윤정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안에서 지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 윤정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윤정은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지우가 707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왜 자신을 돕는 걸까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걸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하지만 윤정은 지우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작업장으로 가는 길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교도관들이 평소보다 많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윤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작업장에 들어섭니다. 지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합니다. 작업이 시작됩니다. 윤정은 손을 움직이며 주위를 살핍니다. 몇몇 수감자들이 자꾸 윤정 쪽을 쳐다봅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정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합니다. 윤정은 평소처럼 구석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그때 누군가 윤정이 앞을 막아섭니다. 키가 크고 덩치 큰 여자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김윤정이지? 여자가 묻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칩니다. 네, 맞는데요.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여자가 윤정의 팔을 잡습니다. 윤정은 뿌리치려 하지만 힘이 세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자가 윤정을 식당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못 본 척합니다. 교도관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여자가 비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가르쳐 주려고. 여자의 손이 윤정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윤정은 숨이 막힙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대로 당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여자의 손목을 잡습니다. 한지우입니다. 지우가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손대. 지우가 말합니다. 단 2마디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압력이 담겨 있습니다. 덩치 큰 여자가 움찔합니다. 뭐야, 너는. 손대라고 했어. 지우가 여자의 손목을 비틉니다. 여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윤정의 목덜미에서 손이 풀립니다. 지우가 윤정을 자기 뒤로 밀어넣습니다. 이 미친년이. 여자가 욕을 하며 지우에게 덤벼듭니다. 주먹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지우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갑니다. 지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여자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지우가 여자의 팔을 꺾어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건드리지 마. 지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자가 신음을 흘립니다. 주위에 있던 수감자들이 모두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우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의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집니다. 교도관들이 뒤늦게 달려옵니다. 지우가 손을 놓고 일어섭니다. 여자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욕을 퍼붓습니다. 교도관이 둘을 갈라놓습니다. 무슨 일이야? 교도관이 소리칩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저를. 됐어. 둘 다 와. 교도관이 지우와 덩치 큰 여자를 데려갑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섭니다. 심장이 아직도 뜁니다. 지우가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707 특수요원이라는 것을 윤정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지우는 단순한 동료 수감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명령과 책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윤정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나타나줬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뒤엉킵니다.
윤정은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한참 뒤 지우가 돌아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교도관에게 맞은 것 같습니다. 윤정이 급히 다가갑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윤정은 지우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지우의 눈이 윤정을 마주합니다.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운 눈입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 안에서 뭔가를 느낍니다. 적대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하려는 의지 같은 것입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윤정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유가 필요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누구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질문이 쏟아집니다. 지우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우가 돌아섭니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윤정은 눈을 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들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을 이용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바깥에서 서진은 변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커피숍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서진이 준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어머니를 빼낼 수 있나요? 서진이 묻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남편분이 협조해야 해요. 남편은 절대 자백 안 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변호사가 서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피해자 측이 이미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쪽과 접촉해 볼 수도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든 윤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서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준호가 받습니다. 서진아, 어디야? 언제 와?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직접 만나서 해요. 서진이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오늘 밤 준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살리는 길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진이 문을 닫고 준호 앞에 섭니다. 당신이 운전한 거 맞죠? 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또 그 얘기야? 변호사 만났어요. 증거 다 보여줬어요. 당신 문자, 동거래 내역 다요. 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서진이 한 발 다가갑니다. 자백해요. 어머니 대신 당신이 들어가야 해요. 미쳤어? 내가 왜? 당신이 한 짓이니까. 서진이 소리칩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섭니다. 어머니가 먼저 나섰어.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잖아요. 엄마가 들어가면 끝난다고 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준호가 입술을 깨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준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자백해요. 경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요. 그래야 어머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진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책임져야죠. 준호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봅니다. 눈에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결국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진이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고 정황이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수사선상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준호가 조사실에서 말합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뭡니까? 엄마가 들어가면 끝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준호가 입술을 깨뭅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자신은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윤정은 그 소식을 접견을 통해 듣습니다. 서진이 찾아와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준호 씨가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자백을 제대로 안 해요. 끝까지 변명만 하고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윤정은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서진의 눈가에 그늘이 짙습니다. 많이 고생했을 것입니다. 윤정의 마음이 아픕니다. 고마워, 서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어머니, 죄송해요.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서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윤정이 고개를 흔듭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준호는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기소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서진이 말을 흐립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들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큽니다. 서진아, 네 어머니,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이혼할 거예요. 더는 못하겠어요. 윤정은 놀라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오히려 서진에게 미안합니다. 이 결혼이 서진에게 상처만 남긴 것 같습니다. 미안해. 우리 집안 때문에 고생만 시켰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윤정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이제 울 힘도 없습니다. 접견이 끝나고 윤정은 수감동으로 돌아갑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준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준호는 울보였습니다. 무서운 것이 많았고 밤마다 윤정의 손을 잡아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른이 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윤정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다시 접견 신청을 받습니다. 준호가 왔습니다. 윤정은 망설이다가 접견실로 향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호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수염도 자라있고 눈 밑에 그늘이 짙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먼저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왔어? 윤정이 묻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한데? 윤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다 미안해요.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 거짓말한 거, 다요. 윤정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달려가서 안아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널 키우면서 뭘 잘못한 거야?
준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윤정이 계속 말합니다. 널 위해서 뭐든 했어. 공부시키려고 밤새 일했고,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그런데 넌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하지만 윤정은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됐어. 윤정이 말을 자릅니다. 준호가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엄마는 이제 지쳤어. 윤정이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준호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뭔가 말하지만 윤정은 돌아서서 걸어나갑니다.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감동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한지우와 마주칩니다. 지우가 윤정의 얼굴을 살피며 묻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우가 잠시 윤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잘하셨어요. 윤정은 지우의 눈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운 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윤정은 작게 웃습니다. 고마워요. 여기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윤정은 지우에게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왜 자신을 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준호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정의 사건도 재검토됐습니다. 결국 윤정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윤정은 수감동을 나서며 뒤를 돌아봅니다. 지우가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칩니다. 윤정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지우도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서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진이 달려와 윤정을 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래, 고마워. 윤정이 서진의 등을 토닥입니다. 서진이 묻습니다. 집에 갈까요? 제가 모실게요. 윤정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집에는 안 갈 거야. 네.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봅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합니다. 작은 방 하나 구해놨어. 혼자 지낼 거야. 왜요? 집에 같이 계시면. 아니야, 서진아. 윤정이 서진의 손을 잡습니다. 넌 새 출발을 해야 해. 나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돼. 나도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은 담담합니다. 이미 결심한 것입니다. 가끔 연락할게. 밥도 같이 먹고. 윤정이 웃으며 말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연락 꼭 하세요. 둘은 잠시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갑니다. 윤정은 작은 임시 거처에 도착합니다. 원룸입니다. 짐은 가방 하나뿐입니다. 윤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을 이용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분노도 슬픔도 허탈함도 모두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것은 고요한 체념입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지킨 건 아들이 아니었어. 내 마지막 존엄이었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물입니다. 윤정은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윤정은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그리고 윤정의 마음도 조용합니다.